자,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정말 자동차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짙은 향수에 젖게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바로 자동차를 소재로 한 만화 이니셜 D인데요. 고갯길에서 보여주는 드리프트 장면은 굉장히 명장면으로 남아있죠. 저희 탑기어 코리아에서는 그 전설적인 장면들을 재현을 했었는데요. 시즌 1에서는 그 주인공 인물이 나왔다면 이번에 시즌 3에서는 그 주인공 차가 나왔습니다. 자, A286이라고 불리우는 이 자동차는 주인공이 두부 배달을 할 때 사용하는 소박한 자동차인데요. 다운힐에서 고성능 자동차를 막 깨부셔버리는 이런 명장면들이 바로 이 차를 20년 동안 사랑받게 해온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87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를 상상을 할 때는 그냥 만화 속의 명장면 이 정도로만 가지고 상상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던 86이 정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단종된 지 25년 만에 토요타 86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바로 이 녀석이죠. 자, 과연 이 토요타 86은 예전 A286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스펙 우선주의 시대. 스펙만 따졌다면 이 차는 서류 전형에서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외모엔 경쟁력을 갖췄냐? 보시다시피 거만한 스포츠카들 앞에선 어깨 한번 펴기 힘들 것 같은 뻔한 쿠페 스타일입니다. 이 차는 아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감흥의 숫자 86을 이름에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86. 요약하자면 이 녀석은 스펙도 그리고 디자인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토요타는 이 녀석을 야심작이라고 내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녀석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그럼 수치상으론 별 볼 일 없는 스펙부터 살펴보죠. 화려한 옵션과 성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요즘 스포츠카들과 달리 이 녀석은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녀석입니다. 사실 이니셜 D 때문에 A86에 대한 환상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 토요타 86에 대한 그런 환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86을 썼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악셀에 발을 가져가면 제가 장담하건대 100이면 100 실망할 겁니다. 이 차는 2000cc 자연흡기 엔진을 채택해서 203마력. 토크는 기억도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요, 그다지 폭발적이지 않은 토크였었거든요. 토크는 20이 간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티한 차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토크이며 그다지 관심을 끌 수 없는 출력이에요. 외부 디자인도 제가 그 86이라는 이름 때문에 용서를 해줬는데 실내에 들어오면 또 용서를 해줘야 돼요. 정말 이 실내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이거는 신차인데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 실내 인테리어는 정말 이보다 최악일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운전의 맛을 모르는 이들의 평가라면 전 이제 좀 다른 고백을 해야겠네요. 사실 마음에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인테리어를 또 한 번 용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시트 포지션입니다. 정말 레이스카에 올라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바닥에 낮게 깔려 있고요. 페달 위치, 스티어링 휠의 위치,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지나가기 때문에 기아를 변속할 적에 변속하는 나의 오른손 위치까지도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딱 전해주는 느낌은 미안해, 인테리어 신경 못 썼어. 근데 밟아봐, 밟으면 날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녀석의 유혹적인 속삭임에 전 응답을 해야 했죠.
밟고 태어난 게 워낙 없는 이 녀석의 악셀을 밟는다는 건 속도를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풀악셀을 해도 이 차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좀 싱겁게 다가온다고나 할까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코너를 돌아봐야만 알 수 있는 이 미묘한 느낌. 서킷에서 이렇게 몇 바퀴를 제가 돌고 있는데 재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차의 핵심입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이죠. 86의 낮은 출력은 잘 계산된 반전 같은 겁니다. 풀 악셀로 엔진의 힘을 끝까지 짜내면서 셰시 밸런스와 낮은 무게중심이 주는 스포츠성. 그리고 엔진이 박스 엔진, 수평대항 엔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엔진들은 V형이거나 일자형입니다. 즉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죠. 하지만 이 수평대항 엔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치 권투에서 이 선수들이 권투를 하는 것 같다 해서 박스 엔진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는데, 그만큼 엔진을 낮게 배치할 수 있고 그 얘기는 곧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 자, 그러면 스포티하게 운전을 해보죠. 그리고 이 녀석이 보내주는 고도의 집중력을 제 손에서 느낄 수 있죠. 육 6단 수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클러치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동력이 끊고 연결되는 그 과정이 너무 깔끔하고 좀 박진감 있게 느껴져서 변속하는 즐거움이 또 꽤나 쏠쏠합니다. 출력과 토크, 엔진의 힘은 부족하지만 가볍고 뒷바퀴를 굴리며 운전의 재미를 전해주는 차, 그게 바로 86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건 드라이버의 컨트롤 능력과 운전의 재미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86이란 이름을 닮만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86이란 숫자가 주는 감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86은 1983년에 탄생한 후륜구동 경량 스포츠카 AE86의 혈통을 잇고 있습니다. AE86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자동차 만화 이니셜 D 덕분인데요. 86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건 후륜구동 경량 스포츠카가 25년 만에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대 모델의 순수한 드라이빙 정신만을 계승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마치 이 이니셜 D의 탁구미가 된 것처럼 다운힐을 좀 즐기기 위해 이 특별한 장소를 찾았는데 이 녀석의 진가는 바로 이런 코너에서 나옵니다. 코너에서. 차고 넘치는 과잉 성능의 차들을 비웃으면서 태어난 86을 가장 재밌게 타려면 이런 곳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86은 쭉 뻗은 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그런 녀석이 아니라 이렇게 와인딩, 구불구불한 코너를 너무나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죠. 엔진 출력과 화려한 성능까지 과감히 빼버린 감량의 원칙. 대신 그 자리엔 코너링 밸런스와 놀라운 균형감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확실히 이 차량의 세팅은 완전히 오버스티어 위주의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무게중심을 낮추고 감량을 하고 뒷바퀴를 굴린다고 해서 절대로 안정적인 코너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뒤가 휘청휘청거리는데 약간 예측하지 못할 그럴 짜릿짜릿한 코너링을 선보이지, 만약에 이 차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코너링을 선보인다면 이런 재미가 없었겠죠. 이 재미에 빠지면 밤마다 나오게 될 겁니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도로를 찾아서 혼자서 뒤를 날리면서 마치 소년이 된 것처럼, 그 어렸을 적에 꿈꾸던 타쿠미가 된 것처럼, 마치 어딘가로 두부를 배달해야 될 것처럼 열심히 고갯길을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달리고 있을 거예요. 이 차의 재미는
바로 그때 나오는 거니까요. 86은 차에 올라탔다는 표현보다는 차를 입었다는 표현이 맞는 차입니다. 그만큼 핸들링이나 코너링 기어 조작이 완벽하게 운전자의 감을 따라와 준다는 거죠. 자, 이 86을 가지고 이렇게 고갯길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저는 라네보가 좀 생각이 나네요. 두 차의 공통점은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으로 남자 안의 소년을 깨워준다는 점이죠.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라네보는 뛰어난 옵션을 다 갖추고 태어난 성능 중심의 스포츠 세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는 일본에서 왔고 오버스티어 성향의 차고 이런 고갯길에서 최고의 재미를 선사한다는 이 공통점을 빼고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라네보가 자동차의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차라면 86은 오직 드라이버의 퍼포먼스만을 생각하며 개발된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녀석은 네 바퀴를 굴리고 엄청난 첨단 전자장비가 드라이버 모르게 개입을 해서 짜릿한 즐거움을 줍니다. 이 86이 주는 즐거움은 철저하게 드라이버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요. 그래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맛은 이 86에 훨씬 더합니다. 100마력이나 더 낮은데도 말이죠.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드라이버의 퍼포먼스가 더해지는 86. 빤히 읽히는 재원을 가진 녀석들에게 긴장감을 줄 만하죠. 아, 계속 뒤에서 똥침을 놓고 있어요. 가보자고, 고갯길. 오케이, 고갯길 좋아. 똥침 놓는 건 쉽죠. 하지만 추월하는 건 어렵습니다. 함부로 추월할 수 없죠. 어디 라네보가 86을! 86의 드라이빙 재미는 모든 단점들을 잊게 해줍니다. 결정적인 이 한 가지를 제외한다면요. 오늘 토요타 86을 만난 소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미 늙어버린 매력을 다 잃은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굉장히 운전 재미가 뛰어납니다. 정말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어요, 사실. 진심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드라이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격으로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이렇게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것에 아주 깊은 원망을 품으며 저는 이 토요타 86의 컨셉과 고집에만 조용히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고성능, 고출력 차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역행하는 토요타의 고집과 컨셉이 확실하게 보이는 차네요. 사실 이 86이 만들어질 당시에 토요타의 사장도 이 신입사원이 초봉을 받으면서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차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일본에서 2천만 원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녀석인데 대한민국에 건너오는 순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의 세컨카로 전락되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저는 가장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20대에 엔조이 드라이빙을 위한 자동차가 됐건 아니면 중년의 세컨카가 됐건 드라이빙이 주는 즐거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이 차를 얼마나 즐겼을까요? 탑기어 공식 드라이버입니다. 스틱!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줘야 되는 86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워낙 이니셜 D를 통해서 많은 판타지가 쌓여있는 A86의 후광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랩타임 또한 잘 나와야지만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86인데 과연 저 오버스티어와 함께 백스트레이트를 향하는 무엇보다 운전 재미만큼은 가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스티그는 가격을 알 리 없으니 그냥 재밌게 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보다는 막 운전하는 재미, 막 코너링하고 막 자기 혼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